다음은 평택항 경제발전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입니다. 지난 1986년 개항 이래 발전을 거듭하고 3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 5대 항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평택항은 중부권 물류 거점 항만으로 성장하여 7년 연속 총 화물 처리량 1억 톤을 돌파하며 자동차 처리량 1위, 컨테이너 처리량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이 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수도권과 중부권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견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택항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속 성장의 의염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섬에 따라 항만 관련 업체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한 신국제 여객부두 관련 문제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문제, 평택항 항로 중심과 준설 문제,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문제, 신수공간 개발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평택항은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된 항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경쟁력 있는 항만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평택항에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가서 느끼신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그 추석 때도 가봤었고 또 평택항은 하지만 인근 항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5대 무역항이고 자동차 수출 1위인데 앞으로 조금 더 이 배후 단지라든지 좀 더 발전을 좀 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항만공사하고도 좀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겠죠. 네. 네, 그 한번 정말 신중하게 뭐 보고를 받으러 오실 때 있으면 본의원한테도 연락 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네. 예. 평택 컨테이너 물동량이 21년 93만 TU를 했고 22년 85만 TU를 처리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43개 물량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평택항의 MT 컨테이너 컨디셔닝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현재 평택항의 그 TU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깡통 물량이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38만 TU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8만 TU 정도가 빈 컨테이너 수출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즉 수입과 수출에 대한 불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수치로 수입이 65%라고 하면 수출은 3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입 시 화물을 싣고 들어와서 수출 시 MT 상태 즉 빈 컨테이너로 수급을 맞추기 위해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래에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평택항만공사가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핑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은 중소수출기업의 판로 개척 및 주출물 및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난해 기업당 300만 원 한도에서 올해는 200만 원 한도로 지원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저는 지난해 지원금이 300만 원보다 더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공사 측에서 볼 때 지원 가능한 기업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똑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수출업체를 엄격히 심사하여 임팩트 있는 지원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도지사님께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 수입 기업들과 평택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항만공사에서 돈을 벌면은 그거를 평택에 우리 또 항만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평택항만공사도 해양 전문가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해양대 졸업자 등 물류 전문가 출신을 특채한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한다면 2년마다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쓸까요? 지금 우리 김 사장이 그쪽 전공하신 분이고 비교적 전문성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본부장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전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면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지사님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을 생산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아마 평택항이 경기도 유일한 항이지 않습니까? 네.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하주의 면담을 통해
평택항 이용 시 세관 업무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항의 경우는 통관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인천항 내 작업을 통해 통관을 시키는 반면 평택항의 경우는 원 출발항으로 되돌아가 작업 후 재입항을 요구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사님께서 어느 항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좀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데를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럼 인천항으로 가겠죠. 부산항으로 가고요. 그럼 결론은 평택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축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경기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 신설보도 CY가 부족하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뭐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평택청은 5개선사 그러니까 13만 8천 제곱미터를 입찰 내역으로 보았으나 운영사는 24만 2천 제곱미터를 계획하여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적장의 부족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긴 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학수 의원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필요한 게 있다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평택항 권한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권한이 없다고 아예 노력을 안 하실 거라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상황 설명과 설득해야 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평택항만공사가 있는 것도 그런 목적이니까요. 다시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평택항 정지요건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이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현덕지구에 대한 그 5분 발언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덕지구 현재 진행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덕지구가 이제 지난번에 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송 뭐 등등으로 해서 지연이 되면서 이제 그쪽 시민들의 이제 재산권 문제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1월 달에 우리 그 경제부지사와 평택시장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쭉 협의를 해와가 있고 또 TF는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 그 제한과 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뭐 일부 방안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역 내에 뭐 농배수로라든지 농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조금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현덕지구가 70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물밑 작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물밑 작업이 16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지사님한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6년째 토지거래 제한구역 묻고 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도로가 파산돼도 들어가는 길이 엉망인데도 도로도 안 깔아줘요. 집에 있는 어떤 걸 고치려고 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지사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몹시 뭐 불편하고 안 좋죠. 안 좋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했던 분들 중에 지금 경매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사님 그따 집을 만약에 뺏었다 그러면 지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역선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뭐 제가 이렇게 쭉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그 지난번 그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이제 소송 지금 10월 달에 이제 1차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재산권을 좀, 행사 제한이나 불편한 점을 좀 풀어주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덕지구, 근본적인 활용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같이 그렇죠. 늘 대답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울고 있고 지금 알거지가 돼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아주 절실히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경기도가 삽니다. 전자상거래 특성화물 처리 건수에서 평택항은 2년 연속 1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자상거래 특성화물 클러스터 거점 항만을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 인천과 광양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사님, 2년 연속 처리 건수가 1등인데 선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선정이 안 됐는데 역시 뭐 안타깝고요.
하여튼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외롭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대도시에는 관심은 많이 갖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보면서 어떤 표를 의식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 밑에 살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경기도지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연이 볼 때 배후단지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현재는 부지의 70%를 수입 자동차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처음에 12,000명의 고용에 1조 3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강구했습니다. 지역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차 야적장 너무 크게 자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항만 배후단지는 지금 그 1단계는 저희 GH가 이제 100% 소유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항만공사가 하고 있어서 그 개발이 완료됐는데 지금 2-1, 2-2, 2-3이 아니겠습니까? 네. 2-1은 저희가 한 5% 지분을 가지고 있고 2-1은 지금 매립 중으로 있고 2-3은 둘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100%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030년 조성 목표로 지금 4차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2-1, 2-3이 가잖아요. 2-1은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지금 200만 원 이상대로 갈 것 같은데요. 분양가가 높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2-2와 2-3 같은 경우는 임대 형식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하고 2-3이요. 네네. 네. 지사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평택항이 현재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평택항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항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 평택시와 경기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만 관련 유관기업 및 업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점임이 틀림없습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협력의 문을 열고 평택항이 도약할 수 있는 힘찬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